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 교육 경비 지원 사업 좀 볼게요. (148페이지) 148페이지요? 네. 온라인 강좌 이용권 관련해서 네네. 이제 상반기 실행을 하셨잖아요. 네. 혹시 이거 호응도 혹시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일단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3차에 걸쳐서 신청을 접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게 사업 대상을 관내 중고등학생 465명을 대상으로 했고, 지금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접수를 받아서 한 401명 정도, 무료 포함해서 한 410명 정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지금 수강권 등록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그렇죠. 저기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 270명 정도가 지금 수강권을 등록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 신청하시고서 등록 안 하신 분들 혹시 그 한번 피드백 받아보셨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개인사에 따라서.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일단은 이게 그 수강권 코드 등록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이용할 수, 이제 그 그러니까 수강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코드 입력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그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그 기간에는 보통 이렇게 조금 늦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상황이라서, 이게 뭐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제가 이제 신청을 했지만 필요에 의해서 이게 수업을 듣는 그런, 보통 학생들이 그런 성향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일단 그 ASP 관리자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미수강자에게 동료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이제 그 호응도 그거 같은 거는 체크 한번 안 해보셨어요? 그거는 올해 지금, 처음 이제 네, 아직은 네. 그거는 지금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그거는 한번 점검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학교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지금 다 지원이 끝난 상황인가요? 지원금이 나갔어요? 보조금이? 지금 확정이 돼서 지금 학교로 다 22개 나갔습니다. 학교. 네네, 22개 학교. 초중고 분포 유치원 포함해서 아니면 초중고만 초중고. 해서? 초중고만? 네네. 분포가 어떻게 돼요? 일단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초등학교가 9개소,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3개소씩이고,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초등학교가 8개소,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개소씩입니다. 22개 학교 이제 1억 나간 거죠? 네네. 그러면은 금액적으로 보면 평균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한 개 교당 교육 과정은 500 이내고, 그리고 이제 시설 개선은 700 이내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지원을 시설 해줬거든요. 개선 같은 경우. 그럼 이제 시행적으로 그 공문을 내려주셨을 거고, 네네. 이제 학교에서 네네. 이제 신청을 해서 네. 여기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그렇죠. 해주는 네네. 건가요? 네네. 그러면 심의에서 탈락한 학교들도 있어요? 교육 과정은 다 잠시만요. 네, 교육 과정은 다 지원을 해줬고, 시설 개선에서 좀 탈락이 있었습니다. 시설 개선에서. 네네. 이제 위원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온라인 강좌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 네, 그 맞습니다. 정책 사업으로 네. 들어와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의원이 이제 여러 차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교육경비 지원이 좀 그동안 안 되다가 이제 이거 되고 있는데, 그런 이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도 좀 중요하지만, 그 본 의원의 생각은 그 교육 지원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문을 내려서 이제 학교에서 신청하는 방식도 좀 좋은데, 일단은 이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의견도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그래서 이 차년도에 본의원은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증액의 필요성도 많이 갖고 있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이 학교, 그 다음에 학생, 학부모 이런 지역사회 같이 이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한번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들어가지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좀 다양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대형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에서 특교금으로 이제 시설 개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제 유치원 포함하면 한 91개 정도, 그다음에 이제 관내 이제 중고등학교는 한 14개소 정도씩 되죠. 네, 지금 14개 현재. 죠. 네. 이제 2개소씩이면 비중도 좀 적고 하다 보니까 좀 비중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금액적으로 좀 증액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고요. 당연히 이제 이 선거 과정에서 이 교육 관련돼서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또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봤는데, 그 EBS에서 공무사업으로 추진하는 자기 주도 학습 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외부에다가 저희들이 독립 건물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학교 내에 이제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24년도에도 50개소가 지정이 됐고, 이제 올해도 50개소가 아마 지정이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이 파악한 걸로는 대전은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이게 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공모를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격차 문제를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한계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 지원 센터 같은 거를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고 하면 그런 공부사업 같은 경우를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공모에 한번 응모를 하고 학교들하고 협의를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고민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안 그래도 그거를 상반기에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네. 검토를 했었는데 학교에서는 호응이 별로 없었고, 저희가 그래서 그 지역의 유휴공간,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저희 뭐 국공유재산에서도 그 저희가 이제 그 유휴공간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금 하려고 저희가 조금 이렇게 몇 개소 확인을 해봤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뭐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데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여의치가 않았었던 부분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그래서 갖고 이제 그 교육지원청에서도 있습니다. 이제 네. 학교에 많이 이제 그 홍보를 할 수 있는 네, 그 네. 부분이 있을 거고, 유휴 공간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우체국 같은 경우도 우편취급소 같은 경우도 폐쇄가 많이 됐더라고요. 대흥동 우편취급소도 현재 그 공실로 나와 있고, 거기는 이제 인근에 현대아파트랑 바로 담벼락에 붙어 있는 공간들도 있고, 학교 내에도 이제 지금 뭐 저희 지역구지만 대사동에 뭐 청남여중이나 이런 데들은 학생 수가 많이 급감하면서 이제 그런 부지들 여유가 좀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한번 네. 협의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요것들은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제 학생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을 진행하면서 어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에 대한 쪽으로 포커스가 가 있고, 그 다음에 제도권 아이들도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거에 비하면 학교 밖 아이들,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 친구들에 대한 지원 사업은 이 좀 내용적으로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 학생들,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학습권이라든가 또 이제 그런 할 수 있는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같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문창도서관 이제 그 네네.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고 이제 공사를 할 건데, 좀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학교 내에 이제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계나 이 공사 그 시공 기간을 산정을 할 때 아이들 이제 안전 문제도 있고 네.
학습권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 소음이나 이제 진동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 집행부에서 잘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설계 단계부터 네네. 그런 소음 진동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를 감안해서 설계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 공사 진행에 대한 시기 문제도 네. 그 방학 중이라든가 이제 아이들이 없는 시간 동안을 통해서 아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이제 실제 현장에서 진행을 하면서 좀 꼼꼼히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네, 네. 국장님 먼저 평생학습관 확장 이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이전은 단순히 사무공간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1층에 북카페와 그리고 영상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주민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서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기획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청사 명칭을 주민과 함께 정하기 위해서 네이밍 이벤트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의 의미로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이름은 이벤트는 끝이 났나요? 진행 중인가요?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안 됐나요? 선화별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 선화별관으로 됐나요? 네네. 또 업무 보고를 보니까 주민 평생학습 요구 조사를 7월 3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네, 되어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죠, 국장님? 현재는 조사가 모두 완료가 됐는데 참여율은 어떻게 좀 높았나요? 이번에 저희가 했을 때 응답자가 1,383명이 참여를 했고요. 네. 최종 자료는 1,463명이 저희가 지금 참여를 했고, 이제 요 중에 이제 중구민이 한 86%를 차지했습니다. 네. 많이 참여를 한 네네, 것 같네요. 네네. 가장 많이 제기된 학습 수요나 개선 요구가 있었나요?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일단은 그 참여 희망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좀 강좌를 개설을 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네. 인문교양 쪽도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 두 가지가 거의 한 80% 가까이 차지를 한 차지를 건가요? 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목적이 건강관리나 취미 등 여가선용을 위해서 참석하고 있다. 네. 이런 응답이 좀 많았고, 그 다음에 교양 함양이나 지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의견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중구민의 수준이 높아 보이네요. 네네네. 종류가. 그러면 그런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는 좀 프로그램이나 그런 시설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부분이나 아니면 반영될 예정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의견을 내고 그게 반영이 안 된다면 또다시 이런 과정을 했을 때 참여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기존 16개 강좌에서 22개 강좌로 저희가 이제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네. 그리고 뭐 신규 프로그램을 저희가 몇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수요조사에서 나온 것들이 반영이 된 이거를 좀 부분인가요? 반영을 해서 네. 저희가 조금 신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게 뭐 체형 교정 마사지 전문가 과정이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그 중구 내에 그 로컬 맛집의 그 맛을 맛내기 위한 네네. 그런 강좌라던가 네네.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문화예술 쪽으로 뭐 앉아서 떠나는 서양 예술 기행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저희가 좀 추가로 신규로 저희가 지금 네네. 개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과 인문교양이 많은 네네. 부분들이 80%를 차지한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수요를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평생학습 요구 조사를 하셨으니까 어쨌든 반영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미반영된 부분들이 그 다음에 혹시 반영될 예정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안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청사가 옮기기 때문에 초기에 기존에 이용했던 이용자들이 새 청사를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불편을 겪는 사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충분히 이제 그 상반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할 때,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공지를 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뭐 홈페이지라든가 우리 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가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이나 뭐 네네. 안내판이나 홈페이지, 네네. SNS에 충분히 게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을 네네.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도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용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그 전에 이용했다가 다음에 또 이용하려는 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일 수 있게 꼭 하던 사람 말고 전에 했던 사람 아니면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그런 불편함을 하지 않도록 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16개에서 22개로 신규 사업들이 또 프로그램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새로 들어가는 평생 학습관이 공간이 커졌다가 아니라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내실 있는 운영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립, 사립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월 업무 보고 시에 많은 의원님들이 작은 도서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중구가 공립도서관이 가장 많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공립 작은 도서관이 가장 많이. 네, 있습니다. 공립 작은 도서관. 네, 16개로 네, 네. 중구가 월등하게 맞습니다. 많이 있더라고요. 뭐 2개, 4개, 뭐 6개 있는 구도 있지만 저희는 18개 할 정도로 아주 많은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그만큼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업무 보고 시에 전담 사서 미배치로 등록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었고, 그로 인해 순회 사서를 임시방편으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었는데 지금 혹시 현재 사서가 등록된 작은 도서관은 있나요? 공립에? 네, 아쉽게도 사서가 등록된 작은 도서관은 지금 현재 없고요. 네. 저희가 이제 순회 사서는 지난번 이제 1월 임시회 때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1명 채용해서 이제 2명으로 저희가 이제 배정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저희가 조금 확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순회 사서를 저희 자체적으로 배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인건비 때문에 그런 네, 건가요? 네, 인건비 부분이 이게 구에서 다 네, 지원해야, 맞습니다. 사립은 개인이 하지만 네. 공립은 구에서 다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구에 비해서 뭐 2배, 뭐 8배 가까이 많을 정도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고, 맞습니다. 또 반면에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게 또 작은 도서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전담 사서를 배치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서 뭐 예산 지원이라든지 또는 이런 새로운 사업이 나왔을 때 공모 사업에 지원을 못한다든지 또 그런 불리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관에도 그런 재정적인 악순환이나 뭐 환경적인 그런 부분에도 계속 개선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사실 물론 이제 사서를 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물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네.
이게 저희가 공립도서관이 지금 타구에 비해서 많은 이유가 네네.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 중부에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그렇다면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고 네. 사서도 있어야지 사실 다양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 위해서 따로 뭔가를 지원해 주냐 그것도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처럼 도서관이 없어서 그 작은 도서관이 많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렇다면 운영 예산 지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고 없다라고 거의 없을 정도로 없다 막 이렇게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 공립 도서관에 3,92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사립에 3,400만 원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공립에 10개소, 사립에 8개소를 이제 올해는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전부 지원하는 건 또 네, 아니네요. 전부 네. 지원을 하는 것도 50% 지원인가요? 뭐 공립은 50%는 조금 넘나요? 넘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 자체가 이게 정말 도서관의 기능을 하면서 잘 운영이 되는 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사실 공립 도서관도 그렇지 뭐 공간적인 여건이나 뭐 이런 부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이 사실은 원활하게 잘 되지 않는 그런 도서관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권역별 좀 통합 운영을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거점형 도서관이라든지 저희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 문창 도서관이 지금 네, 새로 생기고 그다음에 네. 유천동에도 이제 도서관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도서관 차후에 이제 설립되는 그런 상황들을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 지금 행동복지센터 내에 있는 그 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들도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공립이든 사립이든 지원은 적고 운영의 부담은 계속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용률이 적은 곳일수록 더 고민이 많으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중구의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좀 적극 반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작은 도서관이 그리고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 작은 독서 문화를 지속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전담 인력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안 된다면 운영 지원 확대라든지 공립과 사립이 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마련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주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주영 의원입니다. 네, 국장님 제가 네, 네, 중국 네, 네. 북 페스티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고자 합니다. 작년에 그 북 페스티벌 그 예산액이 9천만 원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예산이 증감이 3천만 원 정도 증감이 돼서 네, 약 네. 지금 1억 2천으로 이제 증감이 되었는데 증액이 되었는데 혹시 그에 따른 이유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처음 북 페스티벌을 추진을 하면서 이제 9천만 원 예산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예.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 1회 저희 축제였었잖아요. 2회이긴 했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조금 많이 사전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본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가 조금 증액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그거를 반영을 해주셔서 올해는 이제 그 증액되는 그 3천만 원으로 사전 프로그램 쪽으로 조금 많이 저희가 이제 투입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저희 그 예산서에 보게 되면은 그 평생학습 만들기 프로그램 해가지고 20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예산이 총 5,240만 원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이 20개소 그 평생학습 만들기 20개소의 그 어떤 곳에서 운영하는지 혹시 그리고 또 어떤 내용으로 그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역에서 온마을 캠퍼스라는 거를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동별로 지금 여러 곳에서 아파트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서점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작은 도서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장소에서 지금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아파트나 이런 데서 특정한 장소는 뭐 예를 예. 들자 아파트면 이제 아파트 내에서 제공해주는 뭐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지금 해무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올 상반기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뭐 그 짝꿍 도서관 같은 데서 태평동 같은 데는 이제 그런 데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태평일동의 뭐 태평 전통시장 그 고객쉼터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다양한 곳에, 이게 온마을 캠퍼스다 보니까 이렇게 마을의 다양한 장소에서 그 주민들이 그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1회 그 원도심 야행 계획하고 계시죠? 네, 9월 11일. 문화체육과 소관. 네. 그런가요? 네. 여기도 같이 지금 같이 연계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네. 연계는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뭐 그래도 그 전체 다 관장하시니까 네, 네. 그게 프로그램이 네, 네, 어떤 이틀에 3일에 걸쳐서 하죠? 네, 네. 3일에 프로- 걸쳐서 합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게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애초에 국가유산청에서 이제 공모를 할 때 이 테마를 8개 테마를 가지고 이게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야경, 야로, 야설, 야시, 야화, 야시, 그 다음에 야숙, 야식, 이렇게 해가지고 8개 테마로 진행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야경이라고 해가지고 원도심의 그 주요 국가유산에 야간 조명을 설치해서 뭐 거기에서 뭐 음악을 듣는다든가, 그 건축물을 감상하면서 음악을 듣는다든가 하는 그런 야경 프로그램과, 그리고 뭐 골목골목 근대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충남도청 본관 에서부터 저쪽 중촌동 그 형무소 막루까지 이렇게 역사 투어를 하는 요런 프로그램을 우리 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야설이라고 해가지고 예술 단체하고 협력으로 해서 그 소극장에서 공연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개최해서 우수 작품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굿즈를 제작하는 뭐 이런 야화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6가지 테마로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전에 하려고 합니다. 국비로 확보했나요? 이거 저기 구비 매칭이 국비가 지금 이게 1억 6천인데 국비가 6,400이고 12가 4,800이고 구비가 4,800입니다. 네. 그 몇 군데 업체가 참여하겠네요.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몇 군데 업체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변 이 원도심에 있는 뭐 소극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점이라든가 뭐 이런 저희가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해가면서 그 업체를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업체 선정은 끝났나요?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어차피 이제 나중에 뭐 예산 심사 또 받으셔야 네, 될 네. 상황이고, 네. 추후에 그 참여하는 업체 한번 네. 자료 요청할 테니까 그때 좀 요청하면 좀 네, 보고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네. 네.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충무 자동차 거리 상점과 공영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네. 그 12 매칭분이 추경으로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지금 시 추경하고 있잖아요.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예, 지금 이제 1회 추경 7월에 하는 1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네네. 이제 2회 추경에 이제 반영을 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부서하고는 협의가 됐고요. 네네. 이제 예산 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이거는 12 매칭이 반드시 되어야지만 사업 그러니까 추진이 이제 그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이라서. 잘 체크하셔가지고. 네네네. 왜냐하면 또 이게 지금 그 필지 자체도 이제 딱 그 정사각형이나 정방형이 아니라 네.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간평하고 나서 그 토지주들하고는 아직까지는 이제 매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죠. 보통은 이제 간평이 지나고 나면 이제 시기에 따라서 이제 토지주들이 갑자기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뭐 계약을 파기한다든가 하는 사례들이 조금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도 면밀히 잘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네, 체크하고 있고요. 이제 토지주가 지금 3명이거든요. 네. 토지주가 3명인데 이제 두 분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 분이 이제 조금 이제 더 받기를 보상을 조금 더 받기를 원하시기는 한 것 같은데 이제 이분도 협의 잘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네. 잘 체크하셔서 이게 이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라도 만약에 펑크가 나면 이 사업 자체 네. 추진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잘 챙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 사랑 상품권 네, 네. 그 수수료 부분은 어떻게 협상은 해 보셨어요? 수수료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 그 이제 중간에 그 펀뱅킹으로 운영하는 그 업체는 이제 애초에 이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상반기에 한번 이제 다운을 이제 시켰기는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중간 업체를 이제 다른 업체 뭐 오픈뱅킹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도입하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러면 네. 440원이에요? 네, 지금도 412원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 440 이제 낮춰서 410. 440원에서 낮춰서 412원. 네. 그러면 올해 그 수수료 조정하는 건 힘들 수도 있겠네요. 이제 지금 그 하이픈이라는 업체하고는 조금 그래 보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른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 겁니다. 하이픈하고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운영사를 통해서 계약한 네,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영사에서? 예,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다른 업체를 활용을 해도 그건 관계 없습니다. 굳이 하이폰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다른 업체에서 이게 지금 사이즈가 좀 큰데라면 저희가 사이즈가 큰데라면 들어오지만 이제 그렇지 않는 저희가 이제 사이즈가 아직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라서 아직 지금 좀 더 협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네네. 이제 그 국비 연초에 이제 국비 내려온 거랑 네네. 현재 발행의 규모로 봤을 때 네네. 연초에 세웠던 그 운영 대행사에다가 지급하는 수수료 있잖아요. 운영 대행비. 네. 그거 추경에 혹시 증액 할 경우가 수수료 발생하나요? 부분은 그 운영비 부분은 증액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수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수수료가 네네. 이게 이제 가변성이 있는 거잖아요. 수수료 때문에 운영비가. 충전 수수료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네네. 그것 때문에 가변성이 있어서 지난해에도 이제 네네. 쉽게 얘기하면 추경을 통해서 운영비가 증액이 된 건데 440원에서 412원으로 떨어졌고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측했던 거 하고 지금 현재 그 충전하는 비율을 따져봤을 때 운영비 증액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올해는 없는 걸로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측면에서는 없는 걸로 예측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대행사한테 넘어가는 추경 비용은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민선 국이 들어와서 수수료 약간의 수수료 계좌이체 증액이- 수수료가 조금 증액이 증액이 있어야지 네, 네. 제가 볼 때는 증액이 필요한데 네, 제가 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이제 민선 국이 들어와서 대전시에서 이제 대전사랑 카드 복원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 중고통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광역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는데 기초지자체에서 또 발행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의 중구통 앞으로의 발행 계획이나 발행액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 그 시에서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온통대전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떻게 시에서 그거를 발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 대전사랑 카드로 이제 발행을 사실은 안 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었던 부분으로 대전사랑 카드와 지금 중구통이 지금 같이 지금 저희가 그 상반기에 이제 사용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대전사랑 카드가 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거나 좀 변형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온통대전과 중구통이 그냥 같이 상생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같이 상생할 수 있다. 변화가 없고. 지금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 투입을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몇 배 이상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 추경에 혹시 담기지 않았어요? 9월달, 10월달 그때 제가 알기로는 발행을 하는 걸로 알고 7, 8월달 중지시켰다가 네, 7, 8월 중지시켰다가 8월에 재개한다고 했으니 아니 9월에 재개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제 추경에 담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담긴 금액이 그 이전에 발행했던 금액보다 이제 상당수 크고, 네. 또 이제 뭐 발행 이벤트라 해서 그 인센티브도 상당히 많이 이제 부여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치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민선 9기 들어와서 타 자치구에서도 이제 자치구 자체 이 지역화폐 발행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환경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시를 하고 계시는지. 네, 주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온통대전하고 그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대전시에 이제 건의도 했었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통하고 저기 이 온통대전이 같이 갈 수 있는 지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네. 지금 전단 사업단 4명 채용을 하셨죠. 네, 채용했습니다. 상권 활성화 협의회 구성을 하셨는데 네. 회의도 개최를 하시고, 네. 네. 이 상권 활성화 협의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주변 상인 회장들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네네. 은행선화동하고 대흥동으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지하상가하고. 그렇죠. 잠깐만. 활성화 구역 자체가 그렇잖아요. 선화동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선화동, 선화동도 포함이 은행선화동, 됩니다. 대흥동, 네네네. 지하상가 네네. 이렇게잖아요. 네네네. 지금 그 상권 활성화 협의회 은행선화동 그 상인회에서 누가 들어와 있어요? 은행 선화동에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핵심인데 거기를 빼고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은행동 상점가 자체가 지금 회장이 이제 공석인 상황이어서 지금 예, 그럼 추가로, 이게 지금 그 반쪽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반쪽으로 추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직무대행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상권 활성화 사업 자체가 협의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은행동 상점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장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면 바로 이제 바로 들어오는데 네, 네. 그 동안은 지금 제가 이제 뭐 한번 질문을 드린 바는 있지만, 지금 대흥동 같은 경우도 페이백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난해에도 했고, 네. 은행선화동 상점가, 은흥정인 상점가 같은 경우는 지난해도 페이백 행사를 못 했고, 올해도 지금 제외가 돼 있잖아요. 제외가 되지는 않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사를 아직 못 하고 예, 있잖아요. 못 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거가 그러면 상인의 구성이 안 돼 있지만 그 피해를 보는 건 상인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다른 대안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조심스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좀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그
그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물론 그 여기 협의회에 회장이 들어와 있지 그 상정과 구성원이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사업 추진하면서 그 주변 상인들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좀 의견도 들어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상황이지 완전히 은행동을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 들어오는 거 하고 그냥 주변 상인들 의견 수렴 차원에서 이렇게 듣는 거 하고는 또 차원이 틀린 부분이 있고 이 사업 자체의 포커스가 이제 대흥동하고 은흥정이하고 두 군데를 중심으로 놓고 어떻게 보면 지하상가는 이제 뭐 구역 선정에 있다 보니까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사업이 공모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됐고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 지금 중심 축 하나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서 조금 불협화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지난해 올해 그런 행사에서 그 상인의 상점과 상인들이 배제가 되는 상황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 민생경제 회복 강화라는 목적 취지에도 지금 부합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2년째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전혀 대책이 없다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협의도 하고 뭐 독려도 하시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거는 그 상인의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다른 그분들은 그 구성이 되기 전까지라도 어떻게 구제를 하거나 일부 그 다른 대흥동 상인회에서 하는 행사처럼 그런 행사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지금 뭐 직무대행자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페이백 행사라든가 소비 촉진 이벤트 같은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협의는 이제, 했는데 네. 지난해에도 못했고 올해도 그러니까 못하고 지난해는 못했고 이제 어. 올해는 저희가 이제 진행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제 주변 상인들도 좀 접촉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대를 해도 돼요. 지금 뭐 지금 대흥동하고 문창동하고 시작하는 행사에는 이미 이제 물 건너 간 것 같고 그 끝나고 나서 3분기라든가 4분기에 가능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진행을 많이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공영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소송도 많이 얽혀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연이 이제 뭐 집행부 입장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했겠지만 또 상인회에서는 또 상인회 나름의 또 본인들이 판단하고 본인들이 또 법률 자문 받은 부분에 있어서도의 또 문제 제기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정상적으로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상인분들이 피해를 보겠지만 결국은 그 피해가 구민들한테 가거든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그 상인회에서 행사를 못하게 됨으로 있어서 상인들도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불편을 겪겠지만 그 지역에서 이제 구매를 하거나 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셔서 집행부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일자리 경제과가 아마 분과를 조직 개편하면서 분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향성이 어떻게 잡혔어요? 이제 기획실에서 네. 이제 의원님들께 이제 공유를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일자리 경제과에서 뭐 이제 이제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조직 개편을 할 거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일자리 경제과에 의견을 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국장님이 그 생각이 지금 현재 일자리 경제과의 이제 팀 구성이라든가 이 업무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럼 어느 쪽으로 어떻게 이 분할을 시키던가 통합을 시키던가 해야 되겠냐 이 의견을 내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한번 설명 좀 잠깐 해주시죠.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과의 의견은 그 상점가하고 지역 경제 쪽, 그다음에 상점가, 그다음에 시장 이쪽으로 해서 하나의 과로 묶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 쪽하고 에너지 그 다음에 이쪽 그 농업 축산 이쪽으로 해서 이제 하나로 묶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업무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신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제 중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경제 구조라든가 네. 제가 이제 기획 홍보실 할 때도 이제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인구수는 줄고 고령 인구는 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인구 구조 변화라든가 이제 뭐 디지털로의 전환,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들 뭐 세이백화점이라든가 홈플러스도 다 이제 폐업을 하거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옛날 그 기초 이제 조만한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방법,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일자리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청년 취업이라는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고, 그런 환경 변화, 이제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에 아무리 돈을 투자를 해도 지금보다 환경이 얼마큼 나아질 거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들거든요. 시설 개선을 아무리 지금 해서 몇백억을 투자를 한다고 해서 100명이 오던 전통시장이 10,000명이 오지는 않아요. 1000명이 오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계치에 오지 않았나. 그리고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많은 돈을 투입을 했어요. 물론 변화는 있어요. 근데 그게 성장의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다.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을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조직 개편에서 일자리 경제과가 추구하는 목표가 지역 경제의 어떤 활성화의 목표를 갖고 있다면 개별 사업으로 일자리 문제, 고용 문제, 취업, 그 다음에 이 상점가, 전통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구조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냉정히 한번 짚어보고 연계시켜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처럼 개별 사업으로 뭐 활성화는 이쪽에서 하고 시설 개선은 따로 생각을 하고 일자리는 또 따로 계산해서 그냥 개별 단위별로 움직이다 보면 이게 하나로 연계가 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지금 멈춰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이제 전통시장으로 나눌 필요가 있겠냐. 그냥 상점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상점가로 생각해서 정책을 구상을 하고 지원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는 그 틀에 묶여서 지원했던 사업이 아닌 다른 아이템들이 나와서 그게 전통시장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라는 옛날로 표현하면 이 재래시장이라는 그 용어 인식에 갇혀 있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아케이드 공사하고 뭐 바닥선 그려주고 주차장 해주고 상인대학 열고 뭐 컨설팅 해주고 여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분과가 된다고 하면 한쪽 과에서는 아마 그런 좀 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팀이라든가 아니 과의 목표가 그렇게 설정이 돼서 나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상점가와 시장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렇죠. 그런 네네.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같이, 의견을 제시했고, 다만 이제 시설팀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장하고 상점가의 시설을 저희가 뭐 개선하고 하는 팀은 별도로 묻고, 그다음에 시장의 일반적인 것과 상점가의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묻고 이런 식으로 의견을 줬습니다. 네. 그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고 이제 네. 상점가에게는 골목형 상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 지금 부분도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들 이제 늘어난 데를 네. 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기 골목과 상점가 지정이 되셨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뭐 달라진 게 있어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도 이제 지금 현재 지정된 등록된 업체가 다 등록이 됐죠?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된 곳도 있다고 아니 생각하세요? 지정이 된 곳에 모든 업체는 다 다 했어요. 하지는 않았고 그쵸. 예, 대부분이 했습니다. 그 지정 네, 절차도 이제 그 직접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시는 분들의 이분들은 신청하는 절차도 조금 복잡하죠. 네. 상품권 등록하는 네. 분들이 상품권. 네,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직원들이 이제 도와드리기도 상인회에서 도와서 하고. 네,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안 된 곳도 있고 그분들이 지정이 돼서 좋다고 느끼는 거는 딱
뭐 온누리 상품권 하나, 그 외에 이제 뭐 구청이나 본인 상인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를 하고 계신 상인들이 상당수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소진공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을 하고 그 같이 뭐 간담회 같은 것도 많이 열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전달이 안 됐다. 그러면 뭐 지정의 효과가 반감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추진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히 해주시고 뭐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상인들은 지정을 통해서 상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고, 우리가 구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거, 구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고, 그러면 내가 사는 동네에 이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됐으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내 집 앞에 있는 상점가가 골목형 상점가로 바뀌어서 내가 뭐가 이득을 볼 수 있는지를 정확히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책의 수혜자잖아요. 상인하고 주민이. 근데 상인하고 주민이 그거 해가지고 내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 있어? 그걸 모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정책은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한 거라고 저는 본인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속 저리 질의하실 거예요? 예? 계속 하실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주영 의원입니다. 저 아까 존경하는 김석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온통대전 2.0을 9월 달에 이제 재개한다고 이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김재선 청장님은 이 온통대전이 그 온통대전 2.0과 중구통이 이렇게 그 자치구 발행이 합리적 이런 보도자료 내셨죠? 네,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언급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시구 이원체계 통합 발행 권한 이양을 주장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뭐 대전시와 뭐 공식적인 뭐 협의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요? 일단은 이제 청장님께서 언급하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좋은 안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그 시청 기자실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고, 저희가 온통대전하고 중구통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김석환 의원님께서도 우려하셨듯이 이제 온통대전 2.0이 이제 9월부터 다시 업그레이드돼서 출시가 될 경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선제적으로 온통대전과 중구통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네. 그 이제 주요 내용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이제 공동 이용 뭐 이벤트 추진이라든가 뭐 온통대전 앱하고 이제 중구통 앱의 홍보에 뭐 연계를 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이벤트와 그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캐시백률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네. 발행 규모, 뭐 예산 이런 네, 편성 네. 이런 것도 혹시 그런 것들도 혹시 만약에 협의를 하신 캐시백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온통대로 중구통대로 이제 이게 제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그 서로 이제 고민을 해가면서 이거를 이제 발행을 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같이 협업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혹시 이양이 된다면은 그 중구가 현재는 그 온통대전 QR 코드로 찍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그 온통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드로 카드, 이렇게 네. 예 하는데 만약에 그 독자적으로 그 운영 중인 그 중구통이 그 온통대전과 흡수가 된다면 그 카드 형태로 다시 그 되는 건가요? 아니면 QR 코드 이렇게 독자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저희는 흡수를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일단 온통대전, 그러니까 그 청자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온통대전을 자체적으로 발행하지 않고 이제 5개구에 그 흡수되도록 온통대전이 중구통에 그 5개구 그 지역 앞에 흡수되도록 하는 요런 내용이었었지 중구통을 온통대전 쪽으로 흡수하는 요런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지금은 그 QR로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요렇게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뭐 중구민이 그 보도자료를 보면은 중구민이 중구 내에서 사용할 경우 타 지역보다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성 검토가 지금 예. 그러니까 시하고 그걸 뭐 협의 단계는 아직 아니니까요. 그렇게 예. 이제 제안을 하신 거라서요.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중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석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중구통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구통은 올해로 600억 원의 발행을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6월 기준 발행액이 364억 원으로 네. 이용액은 363억 원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구통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해당과 주무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또 중요한 과제는 이제 얼만큼 발행했느냐가 아니라 이 발행한 걸로 인해서 지역 상권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안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네. 그죠? 그래서 중구통 사용을 통해서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골목상권 매출이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지금 뭐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하고 한번 있습니까? 아니요.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되지 못해서 저희가 이제 용역까지 진행은 못 하고 있는데 그 충남대 그 라이즈 사업과 라이즈 사업에서 그 라이즈 사업단에 저희가 중구사랑 상품 소비 패턴 분석에 대한 네. 그 용역을 저희가 이제 업무 협약 체결해서 요청을 해서 지금 충대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토하고 네,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있는 앱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혹시 분석은 안 됩니까? 그게 이제 어디에서 많이 쓰고 이런 그런 부분들은 부분에 소비 패턴은? 있어서는 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업종에서 많이 사용되고 네. 있다. 네네. 어떤 업종에서 소비 분석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이 되는데 이제 더 세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좀 어렵고 어렵습니까?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 네네. 음식료품에서 저희가 좀 많이 결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네. 그다음에 교육 쪽에서 조금 결제가 되고 있고요. 네, 아. 그렇게 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네네. 업종에서 소비가 네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업종별 소비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가맹점 매출 변화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매출 증가율이라든지 재사용률 아니면 이용자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좀 정책에 반영을 해서 중구 딱 하면 중구통 딱 생각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그런 정책을 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정책을 또 예산으로까지 반영을 해서 많은 사업들이 뭐 이벤트도 뭐 한 가지 방안이겠지만 또는 뭐 축제나 이럴 때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뭔가
뭐 가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준다든지 뭐 이벤트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리 잡아가면 좀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 효과도 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앞으로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려견 에너지 파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 업무 보고나 임시회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반려견 에너지파크 개장 이후에 뭐 시설이 부족하다 아니면 이용률이 저조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월별 이용 현황을 보면 월 평균 이용객이 100명에서 200명 수준에 머물렀고 그리고 한여름인 7, 8월에는 각각 61, 76명에 불과해서 시설 대비 활용도가 낮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이용률에 대해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라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그늘막을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혹서기에는 평일 야간 개장이나 주말 연장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예약뿐만 아니라 전화와 그리고 현장 접수까지 가능한 예약 방식을 확대한 점 같은 경우는 주민의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한 적극 행정이라는 생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안타까운 건 그렇게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좀 저조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개선한 다음에는 좀 오르기는 했습니까, 국장님? 네, 작년에 비해서는 이용률이 지금 많이 늘었습니까? 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6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이용객이 6월에 152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06명이 이용을 많이 했거든요. 늘었네요. 예, 좀 상당히 많이 이게 이용객이 늘었어요. 저희가 이제 무슨 뭐 그늘막도 설치를 하고 뭐 홍보도 많이 하기도 하고 했지만 저희가 이제 이용 시간을 그러니까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네. 저희가 이용 시간을 혹서기하고 좀 혹서기에 조금 조정을 하다 보니 이렇게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이제 좀 홍보도 조금 많이 돼서 이게 조금 많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대안이나 뭐 개선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받을 수 있게 아니면 네. 이용 만족도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유일하게 중구의 요구 반려견 애견 파크가 에너지 파크가 딱 하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중구에 이거 있어서 참 좋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용객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영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저 김선옥 의원님께서 반려견 그 파크에 관련돼서 그 놀이터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혹시 여기 반려견 놀이터 프로그램 관련돼서 혹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용객들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약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올해는 뭐예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같이 이제 산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아직 진행하지 않았고 이제 다만 올해 8월 4일부터 8월 9일까지 여기에서 여름 물놀이장을 지금 개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이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예산서에 살펴보게 되면 개 사육 농장 폐업 그 전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 한 6천만 원에서 국비, 12구비 다 지원받고 있는데 혹시 그 저희 중구에 개 사육 농장을 뭐 폐업이나 뭐 전업한 경우가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사례가 있을까요, 혹시? 아, 잠시만. 제가 그거는 좀 파악을 하지 못해서. 한 개소가 지금 운영 중인데 2027년에 지금 폐업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2027년에요? 네네네. 아, 그럼 뭐 이런 폐업을 했을 경우 전업 같은 거는 지원을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혹시 지원이 되는지 혹시 어떤 뭐 전업을 하면 뭐 어떤 걸로 전업을 뭐 하는가 아니면 예. 그 한 마리당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한 마리당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영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끝으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천 세버들 야시장 지금 6월 초부터 다음 달까지 계획돼 있죠? 네, 맞습니다. 거기는 상인의 요청으로 지금 이제 다음 달이면 며칠 후면 이제 3개월째를 접어드는데 그나마 시장 기능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 행사를 하니까 그래도 주변 그 주민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 낙수 효과는 다른 뭐 전통시장보다는 뭐 거의 없다고 보죠. 거기 뭐 기본적으로 상가 자체가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도 기획을 상인회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 관계자들을 부서하고 잘 상의해서 그 행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좀 온기가 돕니다. 온기가 그건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추가로 앞으로도 뭐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장의 그 뭐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뭐 상점과 뭐 이벤트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 그 소비 촉진 이벤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그 행사를 뉴버들 야시장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소비 촉진 이벤트를 6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이제 나머지는 상인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뭐 거기 뭐 푸드트럭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자리세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한 부분이어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 촉진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번에 600만 원 지원하신 거죠? 네네. 그러면 이 올해는 이제 끝난 건가요? 네, 다음 달로? 올해는 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석환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전통시장을 보면 몇 군데 빼놓고는 사실 거의 뭐 빈독에 물붓기 같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상황이고 차라리 골목형 상점가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더 나을 듯해 보여요. 그런데 골목형 상점가 예를 들면 버드네 아파트 앞에 유천동 이번에 선정된 거긴 또 주차 문제가 또 문제죠. 그런 거에 민원 안 들어옵니까 혹시 주차장 조성해 달라 뭐 관련된 부서는 아니지만 일단 뭐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조성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이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제 이런 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주차장 그 돈 한 변당 네. 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네. 뭐 정말 그것도 예산 많이 소요되는 거라 네, 맞습니다. 딜레마가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은행동 상점가 지금 그래서 2년째 지금 난맥상을 지금 빚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좀 관해서 좀 어떻게 좀 같은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가장 좋은 건 상인들끼리 자율적으로 네, 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상인들이나 또 우리 국민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경주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136페이지요. 우리 그 등록면허세 부과 현황 좀 한번 볼게요. 그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24.3% 감소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해 이제 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난해 이제 2025년도에 본 예산 할 때 이제 53억 정도 편성을 하셨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4차 정리 추경하니까 한 62억 정도 나왔는데 연초에 편성을 할 때 그 62억 기준이 아니라 그 지난해보다도 좀 그 2025년도 본 예산 대비해서 한 1.8% 정도 감액을 해서 2026년 본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300만 원. 지금 그렇게 편성하셨을 때도 이제 이 부동산 경기 문제를 사유로 드셨었단 말이죠.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연말에 이제 2026년 이 등록면허세 이 우리 징수 추세하고 거의 맞아 간다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변동성이 좀 더 커진 건가요? 25년도 대비 한 1.8%를 낮게 26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요. 등록면허세 징수 그거를. 근데 이제 25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할 때 보면 연초에 53억 정도 어느 정도 편성을 했다가 실제적으로는 한 62억 정도가 이제 2025년도에 등록면허세가 걷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26년도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한 25년도 본 예산 대비 한 1.8% 낮게 그 26년도 본 예산을 잡으셨단 말이죠. 그게 이제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영향 때문에라고 이제 세수 추계를 그렇게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그때 하셨던 세수 추계의 어떤 추이하고 지금 24.3% 전년 동월 대비 이렇게 떨어진 추이를 봤을 때 그 예측한 추이하고 같이 지금 맞아 가느냐 아니면 그 변동폭이 더 커졌느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예, 지금 현재는. 근데 네, 네. 결국은 이제 25년도 추세를 보면 연초에 추계를 좀 낮게 잡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중간에 보면 그 세수가 좀 많이 늘어서 결론적으로는 네, 네. 많이 걷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연초에 잡은 그 우리가 징수 목표로 잡았던 그 액수에 도달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부족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어느 정도 도달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네네. 네, 저희가 저희들이- 이제 올해 그 공공재 분양이 감소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거를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물론 5차 일정 부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네, 정도는 그렇죠. 이제 뭐 네, 네. 단단히까지 맞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세이백화점도 완전 폐점이 됐고 홈플러스도 이제 완전히 폐점이 됐고 이제 그 부지가 또 이제 그 원래 소매 용지에서 지금 복합 개발 가능 용지로 이제 전환이 도시계획 시에서 이제 아마 연말에 확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0세대 정도의 그 주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또 이제 세수가 늘어나겠죠. 이제 그런 상황들도 있고 지금 미분양에 관련돼서 이제 그 관리적으로 됐다가 이제 한 달 만에 해제가 되는 등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변동폭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이런데 이제 이 3분기나 4분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뭐 부동산 토론을 했지만 이거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어떤 대책들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거 있을 때 그 저희들이 이 세정과에서 인허가 부서들을 하고 어떻게 협조 체계라든가 그런 추계를 잡는 데 있어서의 어떤 협업 관계 같은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계획이 되고 있는 거죠. 잘 되고 있어요. 네, 되고 있습니다. 그 보통 이런 거 체크하실 때 인허가 부서들을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같이 아니, 뭐 일단은 이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그 공동주택 이 등록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편차가 큰 거잖아요. 네. 편차가 큰 건데 이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2026년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예, 돼 예, 있는 상황인 예, 거고 되어 있는 상황이기 그러면 때문에 그런 저희들이 부분이 이제 있었었는데 하반기에 이제 변동폭이 크고 하다 네, 보니까 이제 내년도 세수 추계를 한다든가 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저희들 업무 보고가 끝나고 나면 차년도 예산 그쵸, 네네. 성립을 해야 되는 네, 계획을 네, 잡아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세수 축에 있어서의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서들하고의 어떤 협업에 대한 문제를 한번 네. 여쭤본 거거든요. 네,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 모니터링은 좀 부서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 세정 파트에서는 이제 관련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네, 부동산 일제 조사 실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면 부동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매년 중점 분야를 정해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태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조사 결과는 나왔나요? 뭐 위반하거나 추진 사례가 있습니까? 아, 네네. 올해 같은 경우에 영유아 보육시 일제 조사를 통해서 43건에 대해서 저희가 비과세 감면에서 일반 과세로 전환을 했어요. 네. 종교단체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복지시설, 뭐 기타 해가지고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전환이 됐는데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19건,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시설은 8건, 그다음에 복지시설 7건, 그 다음에 기타 9건 해가지고 총 43건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해서 저희가 일반 과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네네. 뭐 추징 사례가 발생한 곳은 없었나요? 감면 말고.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그동안 이제 비과세 그래서 감면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일반 과세로 이제 이게 그 건이 하겠다라는, 43건이라는 네네. 건가요? 그 부분에 영유아 보육 시설은 몇 건이 있었던 걸? 8건이요. 8건이었나요? 이게 현장 조사에서 단순히 확인으로 끝나지 말고 감면받은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후 체계를 만들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으면은 제가 관련 부서 질의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국장님 그래도 중구청의 입장이 좀 알 것 같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제자로 대전 서부 터미널, 남서부 터미널 그 폐업 신청을 우리 청에다가 한 걸 알고 있는데 그 청에 혹시 입장을 알고 계신가요? 서남부 터미널 우리 유천동에 제가 살고 있는 그 운영난을 이유로 네네. 현재 운영난을 이유로 폐업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분명코 알고 거기는 있습니다. 물론 뭐 저도 뭐 거기 수시로 다니는 곳이니까 이용객은 적습니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이 안 나면은 뭐 망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쪽 지역에서 주민의 어떤 교통복지 측면에서 기여한 것들이 뭐 세월도 오래됐고 지금 또한 그 남부권 충청 남부권의 이용객이 뭐 부여 그쪽 청양 뭐 이쪽으로 있는데
그거를 폐업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구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그 운영업체에서 수익사업 나는 쪽으로 뭐 전환하려고 하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한 혹시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는 정확하게 뭐 제가 뭐 음? 저희 구의 입장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일단 그 민간이 운영하고 있던 터미널이긴 하지만 그 터미널이라는 것 자체가 그 공공성이 공공성을 있죠. 가지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기를 폐지를 하고 만다기보다 이쪽 이제 서남부권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주민들에 대한 뭐 이동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따로 뭐 논의된 사항 없습니까 혹시? 제가 그쪽 관련 부서는 어디까지 아니겠지만. 논의가 됐는지까지 지금 김석환 의원님께서 말했지만 세이도 지금 그 세이 옆에 홈플러스 이제 중구에 그 좀 중구민들하고 밀착해서 있던 기관 그런 업체들이 다 운영난을 이유로 장사 안 된다고 쉽게 말하면 더 장사되는 쪽으로 그 전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까 세수 뭐 일부는 뭐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 주민들의 그 생활 편의적인 측면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그 공공성을 담보하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좀 주의 깊게 살피시고 네.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안 됩니다. 좀 이렇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 142페이지 네. 네. 그 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CMS 자동이체 분납 서비스 안내문 발송이 있는데 네. 대상이 어느 정도나 되죠? 저희 구 이게 대상자들에만 발송을 하는 거죠? 분납 서비스. 잠시만요. 전체다. 전체다. 이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들한테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겁니다. 이게 생계형 체납자한테만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네네. 자기 생계형이다 하면 분납 안내문을 그렇게 그러면은 신청을 받아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선발을 하는 거예요?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죠? 네네네. 그럼 선정을 하신 분들한테 발송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인원수가 어느 정도냐? 그 인원수가요. 저희가 지금 분납자가 158명이거든요. 158명이요? 예, 예. 올해 신규 신청한 인원이 44명 이렇게 해서 158명에 44명? 네. 이분들이 이제 생계형으로 네네. 체납을 하고 있는데 분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 국민연금 관련된 거 연계돼 있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건강보험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체납자에 대한 뭐 압류라든가 네네. 그 건강보험 미지급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제도 도입한 거 아니었어요? 아닌가요? 생계형 분납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이거는 생계형 분납은 그 체납자가 이제 생계형으로 인해 체납자가 이제 많아지게 돼서 이제 그거를 조금 그런 방안을 좀 해소해주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건 지금 실시한 그 거. 복지 쪽하고 연계를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생계형이냐 아니냐를 판단이 돼요? 그거는 저희가 그냥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 예, 그냥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상담을 통해서
이게 사실 정확한 기준은 없다. 네, 그렇죠. 이게 분납이 건수가 그렇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8명이고 이게 큰 저기가 아니거든요. 큰 금액이 아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냥 판단을 해서 예, 분납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요 관련돼서 이제 그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바로 밑에 우리 이제 엊그제 보도자료 나온 거 보니까 우리 체납관리단 8명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이분들 채용하셨어요? 네, 채용했습니다. 그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하셨어요? 선발 기준. 그 유섬 같은 경우는 뭐 청년이나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가산점 뭐 이렇게 또 행안부 지침이면 취약계층 청년 우선 배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어떤 선발 기준으로 하셨냐고. 그러니까 그 행안부에서 그 내려준 그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교육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하셨어요? 아직 교육은 그러니까 지금 8월 3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근무가 시작이 돼서 아직 이제 근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 전에 저희가 교육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교육을 하실 거예요? 교육 시간은? 이 일정에 맞게 이제 교육을 실시할 건데 예, 이 이게-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 이게 이제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움이 없는 게 네. 아니라 이게 그냥 그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 업무보고 상황에서 체납 강력하게 징수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사에 체납단 생기면서 이제 지방도 해라 해가지고 이제 생긴 건데 네. 국장님이 판단하시건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이제 일단 추진을 해보고 판단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게 국세하고 지방세는 사실은 다르긴 합니다. 국세하고 지방세는 그렇죠. 다르긴 해서 국세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저희도 일단은 한번 진행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아까 이제 교육 시간도 문제지만 지금 이제 세정 세원 부서에서 이 저희들 지방세나 세수익 관련 이제 체납 업무를 지금 하시면서 동료 전화도 하시고 독촉장도 보내시고 하면서 이제 그 많은 징수 노력들을 해서 성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하신 분들이 그 세무 공무원 분들도 아니고 공직이 계셨던 분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정책처에서 최근에 나온 이 조사 같은 거 보니까 일반적으로 또 이제 그 악성 체납자나 이런 분들 대면했을 때 지금 직원분들도 폭언 욕설 많잖아요. 상담 전화 받을 때.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집으로 찾아가는 거거든요. 사업장으로 찾아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신변 안전이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분들이 공직자분들도 아닌데 그 체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을 하면 3자에 대해서 유출될 확률도 많은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지침사항으로 어떤 가이드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요? 이 교육 관련 이분들의 이 업무 추진 뭐 역할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도 있고 이제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도 있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말씀하셨던 그런 안전이라든가 그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지금 세밀하게 교육하는 데 포함시켜서 지금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한 계획은 세워갖고 계시죠? 네,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예, 세웠습니다. 어떻게 업무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일단은 지금 저희가 8명을 채용을 했고 내부에서 그 전화 상담을 하는 인원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 조사하는 이런 인원으로 저희가 지금 나누어서 저기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현장 조사하는 그 직원들은 처음에는 저희가 그 이분들만 내보내지는 않고요. 직원하고 같이 처음엔 동행해서 현장에 나가서 실태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럼 조별로 나가요? 예, 그렇게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이제 체납하시는 분들을 찾아가는데 제가 네네.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제 그 체납약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체납액의 규모. 그쵸. 네네. 뭐 100만 원 이하냐, 200만 원 이하냐, 네. 300만 원 이하냐. 근데 이분들한테 뭐 1000만 원, 1억부터 해가지고 뭐 10만 원까지 다 하라고 징수를 하라고는 하지는 않을 것이고, 가이드 선은 있을 거 아니에요. 100만 원 이하로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100만 원 이하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찾아가면 지금 뭐 복지까지 연계를 한다 뭐 이렇게 뭐 거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제가 돈이 없어서 뭐 고의적으로 못 내든 돈이 없어서 못 내든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당신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니 세금을 징수하러 왔습니다 하고 하면 호의적으로 대하겠어요? 호의적이지 않겠어요? 대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분들이 또 가서 상황을 보고, 아, 이분은 어렵다, 그래서 뭐 복지 서비스랑 내가 연결해 줄 테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라. 그럼 듣고 와서 그걸 또 복지부서에 넘기겠죠? 그럼 복지부서에서 또 현장 파악을 또 해야 되겠죠? 맞는지 아닌지?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 여러 지금 현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연 생각대로 되겠느냐. 일단은 나한테 돈 받으러 온 사람한테 문도 잘 안 열어주는데,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도 안 될 뿐더러, 그리고 전문 지식을 교육을 하겠지만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징수를 하러 나가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국비나 시비 지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겠지만, 이 계획이 상당히 디테일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분들 지금 현재 공직자분들하고 나가신다 그랬잖아요. 네 분이 나가시게 되면 조를 짜서 뭐 2개 조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 분 한 분 해서 뭐 4명에서 8분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 1분, 관리단 1분,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관리단 2명에 공직자 1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네, 2인 1조로 지금. 그러면 4개 조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세원관리과 이런 구조로 봤을 때 현장에 4명이 나가게 되시면 그동안 그 기간에 하는 업무에서는 또 가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교육도 해야 되고, 이분들이 현장을 갔다 오거나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민원 응대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을 거면, 한 번 통화해야 될 일을 2번, 3번 통화해야 되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 업무는 2배, 3배 가중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복지까지 연계를 한다고 치면 또 복지부서하고의 또 대화를 또 해야 되고 협업도 해야 되고, 근데 이분들 해준다고 연계를 해준다고 했는데 복지부서에서 와서 봤을 때는 전혀 그 부분하고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다. 탈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또 생기겠죠. 그거를 또 복지부서에서 해결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주무부서인 세원관리과로 넘기겠죠. 니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라. 그래서 이게 참 사업을 이렇게 이론상에서는 되게 뭐 좋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아무리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고는 하겠지만, 차라리 지금 그 복지 쪽에 있는 복지하고 연계를 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할 방안이라면, 우리 세무행정 시스템에 있는 자료하고 그 복지 행복위임에 있는 자료 해갖고 그 복지 대상자들 이쪽에서 자료를 그쪽에 넘겨버리면 복지 그 행복위임에서 추출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생계가 어렵다거나 복지 대상자라는 게 이제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세무부서에서 직권으로 그 뭐 결손 처리를 한다든가 유예를 시켜준다든가 하는 게 절차상으로는 더 빠르고 더 쉬울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의원님.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네, 있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유예나 결손 처리, 예, 그 복지 정리보류 같은 거는 그러니까 생계가 복지팀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재산이거나 예. 시스템 이제 그 시스템 상으로 확인을 해서 무재산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리보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네네. 그 정도로 해주고 있는데도 이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복지는 내가 볼 때는 그냥 허울로 달아놓은 것이고, 이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이 납부 동료를 한다고 하는 것 부분이
뭐 복지 상담까지 연계해서 같이 교육을 받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괜히 인건비만 낭비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 업무만 2배, 3배 가중시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체납관리단 운영이 이제 지방에서 지금 처음 사실은 시행되는 거는 아니고, 물론 이제 저희하고 여건이 다르긴 하지만 성남하고 이제 경기도에서도 한번 시행을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그러니까 성남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게, 성남하고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 이재명 시장이 이걸 한 거잖아요. 그때 나왔던 그 성과 보고서가 앞서 말씀드린 국가예정처에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국세 체납단 할 때 보고서를 제출한 거 보면 효과가 미비하다. 복지하고 연계 서비스 있어서도 회의적이다. 이런 이제 시각을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국세 쪽은 그렇게 치겠지만 이 지방세 관련돼서는 액수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충분히 복지하고 연계를 해서 하시고 있는 시스템도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분들이 굳이 이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재검토를 하시거나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시스템 상으로 이게 확인하는 것과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이 확인하는 거에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뭐 다 전체가 다 이제 복지 쪽으로 연계가 된다라기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서 현장 조사 결과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복지하고 연계가 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인 이 제도가 되는 그런 부분인 특징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딱 탁상행정 그거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서 복지 발굴하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한테 돈 받으러 온 사람한테 누가 문을 쉽게 열어주고 마음을 엽니까? 마음을 안 열죠. 그리고 내가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복지 대상자인지 아닌지, 이분들이 세무적인 지식 교육도 받을 거고 복지에 대한 교육도 한두 차례 받고 나가서 그 판단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왔는데 대상자가 되는 것 같아요 하고서 복지 쪽으로 넘기면 복지 쪽에서 또 현지 조사를 나가고 그분들 재산 조회를 할 것이고 했는데 아니야, 대상자가. 그럼 또 세무부서로 넘어올 거고. 지금 세원관리과에 22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4분씩 따라다녀서 4개월, 5개월 그렇게 현장을 같이 다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4분에 나가시는 업무에 대해서는 기존에 또 사무실에 남아있는 분들이 또 대신을 해줘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이게 추진을 남아서 하면서 이분들 뒷수습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일단 아직 시작이 안 됐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보면 이 어떤 불합리함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면서 이 체납 관리단이 이제 일정 부분 익숙해지면 사실 이제 공무원이 같이 동행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이거는 시작된 사업이니만큼 저희가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하실 생각 있으세요? 내년에도 일단 계획은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원이 돼요? 네, 복지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올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 자료에는 지원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만 지원을 해주고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한다고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온 거를 봤는데, 이 부분은 뭐 어쨌든 지금 뭐 하신다고 하니 선발까지 해놨는데,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거 여러 그 국회에서 국세 체납단이나 이제 이미 시행을 했었던 지자체에서 나왔었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진짜 면밀히 검토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장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폭언이나 폭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 신변 위협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원분들 특히나 또 이제 좀 남성 여성 구분해서 그렇게 했지만 또 여성분들이 또 좀 상대적으로는 현장에 나가서는 조금 약자의 위치에 있는데 그런 위험도 있을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하시고 계획하시고 운영에 있어서 딱 이렇게 뭐 4명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안쪽에서 그 인바운드 쪽으로 좀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유도를 하셔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면밀히 살펴가지고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분석해보고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관계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4차 회의는 7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